네, 급여자료 입력을 여러분 교재 295쪽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죠. 필요지식 한번 읽어보면 급여자료 입력은 상용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서 이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급여자료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곳이 이제 이 메뉴가 되고요. 매월 세무서에 신고해주는 서류가 매월 원천징수한 것을 신고하는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 급여 입력 전에 수당 등록이나 공제 등록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당이나 공제 등록 이 작업이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당 중에 보면은 근로소득 여러분들 공부할 때 비과세 수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식대라든가 차량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육아수당, 또 뭐가 있었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뭐 이런 거. 그래서 수당 등록을 할 때 이것은 과세다, 비과세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비과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296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를 하나 보면서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닌가요? 요거는 이제 입력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부분 그 밑에 있는 아이캔 박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캔 박스. 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또는 야간 근로 수당은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맞아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도 240만 원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체크를 해주니까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은 수당 등록할 때는 그냥 비과세로 등록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생산직 근로하면서 월정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합니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 월정급여액 210만원인지 이하인지 초과됐는지는 프로그램이 체크해 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등록할 때는 그냥 비과세로 등록해주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하랬는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사원 등록 연습을 할 때에 어떤 사원에 대해서 생산직이었을 때 직전연도 총급여가 그 사람이 2,8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우리가 연장근로를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라고 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원 등록 때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당 등록할 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수당이다 그러면 비과세로 등록하면 딱 맞는 겁니다. 다음에 식대를 보겠습니다. 이 식대는 내용을 잘 판단해서 비과세냐 과세냐를 정해줘야 돼요. 자, 식대의 비고난을 읽어보면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요.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식대는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식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중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식대 수당으로 받는 거를 여러분이 수당 등록할 때 과세로 등록해요. 그때는 과세로. 왜냐하면 식사를 제공한다 했으니까. 수당 등록할 때는 과세. 그러니까 현물만 비과세지 돈으로 주는 것은 과세예요. 식사를 제공했을 때는. 근데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나 아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과세로 등록하면 됩니다. 왜냐? 뭐 이런 한도는 프로그램이 체크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자, 식대를 여러분이 수당 등록할 때는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 등록하면 되고, 식사 제공한다는 말이 없으면 비과세로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그래서 식대는 비과세 등록할 때도 있고 과세로 할 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가 운전 보조금. 이것도 식대와 마찬가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프로그램이 체크할 거고요. 그 밑에 조건이 있죠. 종업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고,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돼요. 않아야 되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비 지급받으면서 또 자가운전 보조금을 급여받을 때 또 받는단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세다 이 말입니다.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하면은 과세이고, 그 말이 없으면 비과세예요. 본인 소유의 차량일 때. 자, 자가운전 보조금 다시 정리합니다.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과세. 그 말이 없으면 비과세입니다. 출장비 별도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수당은 비과세, 월 20만 원까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는 한도를 프로그램이 체크하니까 한도는 어디 입력하는 난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체크하니까. 출장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비과세,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과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 다른 말로 육아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자,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 그러니까 육아수당, 보육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면 돼요. 한도는 프로그램이 체크하니까. 네. 육아수당, 보육수당 비과세입니다. 자, 자녀수당이라고 만약에 나왔다. 자녀수당. 틀립니다. 자녀수당하고 여기 출산, 보육, 육아수당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녀수당을 주고 있다. 자녀수당이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얼마씩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자녀수당을 준다는 것과 여기에 있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출산, 보육, 육아수당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아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여러분 등록하시면 된다. 다음, 국외 근로수당. 수당이 아니라 국외 근로소득. 네. 국외 근로소득이 뭐냐면은 국외에서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국외 근로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코드가 9번은 사무직 국외 근로, 10번은
건설 현장과 선원입니다. 선원. 원양어선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선원.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원양어선의 선원이거나 건설 현장, 해외 건설 현장의 건설직이면은 10번으로 해서 비과세 해주면 됩니다. 월 500만 원까지 급여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 이거 한도는 뭐 프로그램이 체크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국외근로수당에 해당되는 자가 이런 선원이나 건설 현장이 아니에요. 예, 무슨 뭐 영업사원이라든가 무슨 그냥 일반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예, 그러면은 9번으로 해서 비과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에는 비과세 코드가 있어요. 자, 연장근로는 그냥 코드가 하나, 식대도 코드가 하나, 자가운전도 코드 하나, 육아수당도 7번이라는 코드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외근로수당은 코드가, 비과세 코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9번과 10번. 네, 그래서 10번은 선원하고 저기 건설 현장 근로자, 그리고 나머지는 9번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에 육아 산전휴가. 육아 산전휴가 수당이 있는데요. 예, 비과세예요. 육아 수당. 요거는 이제 수당이 아니고 산전휴가, 육아 산전휴가? 요거 출산휴가 수당. 예, 출산휴가하고 산전휴가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산전휴가는 11번, 예, 11번 비과세 유형을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수당 등록에서 이 급여자료 입력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급여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월달 하나를 입력해 가지고요 계속 복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1번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으로 반영하라.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한다. 이랬습니다. 8월 25일 날 중도 퇴사한 성동일에 중도 정사는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 공제 이외의 특별 공제는 없는 것으로 정산을 하라 하는 거. 다음 4번에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8월 급여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은 24년 8월 25일로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8월 급여 입력할 때 요거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량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차량 보조금은 실제 그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차량 보조금 자체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다. 그러므로 월정의 급여로 보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요. 대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는 것은 차량 보조금은 월정액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원래. 왜냐면은 차량 보조금을 일정하게 월 뭐 20만원, 월 3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들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월정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 월정액에서 동그라미를 지워주면 된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 대장에 수당 항목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요걸 수당 등록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제사항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은 기본 항목으로 다 만들어져 있겠지만 상조회비는 안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등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직책수당은 과세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비과세 항목이 아니니까. 연장근로는 우리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장근로는 무조건 비과세로 항상 등록하셔야 맞는다. 차량보조금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아까 위에서 네모박스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과세라고 등록할 겁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육아수당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은 직책수당만 과세이고요. 연장근로, 차량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모두 4개는 비과세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공제는 그냥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메뉴로 가시느냐? 여러분 인사급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인사급여 메뉴에서 근로소득관리의 첫 번째 메뉴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수당을 등록하는 거예요. 자,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 안내창은 예를 눌러서 닫아주시고 저 위에 보시면은 수당 슬러시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은 첫 번째 탭 수당 등록 탭이 있고요. 두 번째 탭이 공제 등록 탭이 있습니다. 이 두 개 탭에서 우리가 수당과 공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수당 등록 탭 기본급과 상여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세 번째 줄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책수당 입력할까요? 엔터 치면은 과세 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 과세. 자, 과세의 근로소득 유형을 물어보는데 과세는 전부 급여를 선택하면 돼요.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직책수당, 우리 급여에 해당되는 직책수당이다 이거죠. 확인. 다음 네 번째 줄 내려와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연장근로수당은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언제나 비과세로 등록하면 맞게 돼 있어요. 2번 비과세. 자, 비과세는 코드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연장근로는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 확인. 다음 다섯 번째 줄로 내려와서요. 차량보조금 입력합니다. 자, 차량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그랬죠. 2번 비과세. 자, 비과세는 코드를 넣어야 주는데 3번 차량보조금이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3번 자가운전 확인. 이때 아까 그 위에서 동그라미 4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차량보조금은 실비변상 성격으로 월정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으므로 여기 지금 월정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월정이죠. 여기를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지울 때는요, 여기를 클릭하고 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없어져요. 다음 여섯 번째 줄 식대 입력합니다. 식대. 자, 식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그랬죠. 2번. 자, 비과세 코드는 2번입니다. 2번 식대 확인. 또 일곱 번째 줄로 내려와서 육아수당. 자,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비과세. 자, 육아수당의 코드는 7번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육아 산전 육아는 여기 11번이에요. 그래서
산전후 휴가수당하고 육아수당하고 다르니까요. 내용 보시고 우리는 7번 육아수당입니다. 네, 그러면 수당, 직책, 연장근로, 차량, 식대, 육아수당까지 5개 등록 마쳤습니다. 자, 이제 공제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공제 등록 탭이 있죠. 농특세 밑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상조회비 엔터. 자, 건강보험료나 기부금이나 장기요양보험료나 고용보험 같은 거 아니기 때문에 무구분, 여기 번호에 없으니까 무구분 해주시고 확인단추 눌러줘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상조회비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해서 1여 해가지고 급여에다가 동그라미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당 등록, 네, 수당 등록이 가장 관건이에요.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네, 다 마치셨으면 밑에서 확인 단추 눌러서 수당 등록 창을 닫고요. 그런 다음에 귀속월을 선택합니다. 자, 1월 선택하시고 구분을 1월에는 상여금이 없으니까 1번 급여 선택하면 되겠고요. 지급일은 거기 보시면은 매월 25일 날이 지급일이다라고 했으므로 2024년 0125라고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세 사람 이름과 우리가 입력한 급여 항목, 공제 항목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부터 기본급 지급액을 클릭한 다음에 입력하세요. 자, 김현철 씨 기본급이 450만원 엔터. 수당이 50만원 엔터. 상조회비 입력해 줍니다. 오른쪽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는 자동 계산되는 거고요. 상조회비 찾으셔가지고 2만원 입력해 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한 김현철 씨의 급여 자료가 맞는지 298쪽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달 김현철 씨 급여가 공제계가 624330 나왔느냐 한번 볼까요? 예, 624330 나왔죠. 차인 지급액 4375670인가? 예, 4375670. 김현철 씨 1월 급여 결과가 우리가 입력한 것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죠. 다음 성동일 선택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성동일 클릭하시고 자, 거기 급여표에 있는 성동일 씨 자료 기본급 330만원 3300000 엔터. 직책수당 30만원 300000 엔터. 차량보조금 30만원 300000 엔터. 식대 20만원 200000 엔터. 상조회비 만원 여기 오른쪽에 공제사항에서 상조회비 만원 엔터. 자, 지금 여기에 공제계와 차인 지급액이 동일한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8페이지 성동일의 1월 급여 그림을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네, 똑같습니다. 다음 노현주 선택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노현주 클릭하시고 기본급 27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연장근로 20만원 차량보조금 20만원 식대가 20만원
육아수당도 20만 원. 노현주 씨의 상조회비 10,000원. 자, 입력한 후에 공제계와 차인지급액을 또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노현주 씨 1월 급여의 공제계는 318950 맞습니다. 차인지급액은 3381850 3381050이죠.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틀리다면은 우리의 앞에 사원 등록에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수당 등록에 착오가 있었으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 정확히 맞으셨으면 이진섭 씨의 이진섭의 급여 자료는 지금은 1월달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진섭은 중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현재는 입력하지 않죠. 자, 그러면 1월부터 이진섭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급여가 그대로 2월도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귀속 연호를 2월로 바꿔줘요. 그리고 구분도 1번 급여를 그대로 선택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월 데이터를 복사해서 쓰겠느냐? 복사 후에 재계산까지 하겠다 하고 복사 후 재계산을 눌러줍니다. 네. 자, 재계산할 사원은 전체 사원을 재계산하겠다 하고 여기 전체 사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아래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전부 3명 다 복사되면서 재계산이 일어납니다. 자, 3월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귀속연월 3월 클릭하시고 구분은 다시 1번 급여 똑같이 해주시고 복사 후 재계산 클릭하시고 확인 이번에는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또 해줍니다. 네, 3월 급여 입력 끝났습니다. 다음 여기 4월도 입력하겠습니다. 4월 클릭하시고 구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밑에서 확인. 네, 4월도 입력 끝났습니다. 5월 거 입력하겠습니다. 5월 1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6월로 가겠습니다. 귀속연월 6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6월에 왔는데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밑에 이제 6월부터 이진섭 1004번 이진섭 사원이 나왔죠. 이진섭을 눌러보면 자료가 없어요. 노현주까지는 다 입력돼 있죠. 그래서 이진섭이 6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6월 급여부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97페이지에 이진섭의 급여를 입력합니다. 자, 이진섭 클릭하시고 기본급 1900000 엔터. 자, 연장근로로 내려와서 연장근로 수당 300000 엔터. 식대로 내려와서 200000 엔터. 상조회비는 공제사항에 가서 10,000원 입력하면은 이진섭 씨는 소득세가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소득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세가 산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소득세 말고 상조회비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공제계가 188670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299페이지에 이진섭 6월 급여를 한번 보십시오. 188670 결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6월까지 입력했으므로 이것을 8월까지 가겠습니다. 복사를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6월에서 이제 7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또 진행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다음 8월까지만 갑니다. 8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자, 왜 8월에서 한번 멈추느냐면은 성동일 씨는 8월 25일 날 퇴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8월에 성동일 씨를 중도 퇴사자 정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원,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 메뉴에 갑니다.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요. 성동일 씨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퇴사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성동일 씨 퇴사 연월일은 2024-0825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024-0825. 네. 그런 다음에 이거 입력하고 난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8월을 1번 급여로 조회를 다시 해보시면은 이제 성동일 씨의 이름이 파란색으로 가로 열고 중도 퇴사자라고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성동일 씨 이게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저 위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소득세 다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중도 퇴사자 정산 하면은 정산 명세라는 연말정산 팝업창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자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 공제 외에는 특별 공제 사항이 없다. 예, 그건 기본 공제가 여기 그 부양가족 공제,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고용보험료 납부한 거, 국민연금 납부한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더 있으면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더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네, 밑에서 반영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소득세가 다시 계산이 되면서 소득세 마이너스 45만 8,010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공제를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성동일 씨의 8월달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은 8월달에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14만 5,850원을 이 지급액에다가 이걸 더해 가지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 300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일치하죠? 네. 자, 중도퇴사자 정산 8월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성동일 씨가 복사가 안 되겠죠. 예, 중도퇴사자 정산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이걸 복사해 나가겠습니다. 자, 9월 선택하시고요. 귀속연월 9월, 구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네, 9월 달부터 한 사람 빠졌죠? 확인. 10월도 복사합니다. 10월 클릭하시고 구분해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11월도 복사합니다. 11월 클릭하시고 구분해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자, 11월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12월을 복사할 때는 상여금이 있는 양식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11월까지는 기본급 다음에 직책수당으로 넘어가잖아요. 12월로 바꿀 때는 여기 구분을 급여 플러스 상여금으로 바꿔서 복사를 합니다. 자, 12월 클릭하시고요. 구분해서 2번을 선택해야 돼요. 상여가 있는 달은 급여 플러스 상여 선택하시고 복사후제 계산. 네, 그러면은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상여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복사가 됐어요. 이제 급여를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297쪽에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고 이 표가 24년도 12월의 급여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다른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상여금만 다시 넣어주면 추가로 넣어주면 맞아요. 한번 넣어보세요. 예. 체크박스 체크하고. 저기 안 남아. 저기 사원 등록에서 날짜를 입력 안 해서거든요. 24년 8월 25일 입력했네요. 급여자료 입력에 와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조회. 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체크하고 다시 중독표시나 정사. 네, 이거 밑에서 반영. 9월로 복사합니다. 1번 급여로 복사후제 계산 확인. 10월도 마찬가지고요. 11월도 마찬가지. 자, 12월을 할 때는 12월을 선택하고 구분을 2번 급여 더하기 상여로 바꿔서 복사후제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입력을 상여금을 입력을 해주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450만 원 이렇게 이 사람 입력하고 그러면 계산이 다시 일어나죠. 노연주 선택하고 상여금 270만 원 엔터하면 노연주 씨 세금이 계산되죠. 이진섭 선택하고 상여에다가 190만 원 입력하면 네, 이진섭 씨는 12월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급여를 이제 상여라는 항목을 추가한 구분을 선택해 가지고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여러분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수당 등록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수당 등록만 정확히 하면은 여기다 주어진 표를 보고 숫자를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등록이 중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01페이지로 갈까요? 지금까지 일반 근로자의 급여자료 입력을 연습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은 일용근로자 것을 문제로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일용근로자 급여자료 입력도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만들어 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달 10일 날까지 급여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 10일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자, 필요 지식을 읽어보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나 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만이 아니라 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제출해야 되고, 우리가 원천징수가 소득세 전체가 해당되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전반적으로. 그리고 법인에게는 법인세 원천징수. 그래서 매월 법인이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거의 다 매달 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테니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겠죠. 그게 바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예요. 따라서 매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한다. 자, 수행과제 8월분 급여자료 중도정산자료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보라 하는 겁니다. 자, 작성하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사급여로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메뉴 찾아주면 돼요. 여기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귀속 기간을 8월부터 8월로 해주시고요. 우리 회사는 매월 급여를 해당 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기간도 같게 8월부터 8월까지로 선택해줘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주시면 작성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4명에 대해서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한 게 16만 9,100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명에 대하여 우리가 정산해 보니까 소득세를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5만 8,010원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산하니까 8월에는 우리 회사가 세무서에 세금을 낼 것이 없고 28만 8,910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 일반 환급에 들어가게 되고요. 당월에는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므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음 달로 2월 시켜가지고 9월에 납부할 세금에서 28만 8,910원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301쪽 하단에 있는 그 작성 결과하고 일치된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귀속기간, 그 다음에 지급기간, 요 기간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급여자료 입력이 정확하게 됐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정확히 작성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일용 근로자의 급여자료 입력을 연습하겠습니다.